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대통령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리고 그 전에 국방부 장관 발언도 심각하고, 심지어 홍범도 장군 그 동상 철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독도 영유권 문제, 그다음에 뭐 자유의 가치를 공유한 동맹, 이런 한일 동맹이 외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 국방부 장관의 모습,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이진숙 씨도 마찬가지고, 역사관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마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감옥에 쳐 넣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가 독일의 식민지를 썼는데, 독일의 식민지에 있었던 프랑스가 운이 좋았다 이렇게 발언하면 바로 그냥 잡아가서 감옥에 가뒀겠죠. 그러냐 사형 때렸겠지. 무기징역이다. 근데 이제 한국은 워낙 후진국이고 또 반민족적인 그런 후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사법부는 한 번도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바가 없어서 사법부에는 친일파들이 드글거리고, 그리고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그 수요 시비에 가끔 초등학생, 중학생 오거든요. 옆에서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 뭐 자발적 성매매자였다 그렇게 떠들면서, 뭐 장교는 뭐 얼마 받고 뭐 사병은 얼마 받고 이거 막 떠들고 있어.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종로 경찰관들이 그거를 보고 내비둬요.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걸 막 떠드는데도 아동 보호 이런 관념이 없어요. 종로 경찰서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폐륜 집단이고, 범죄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집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집회를 하고 방해하는 집회가 있다 하더라도 애들이 집단으로 모였으면 그 안에 앞에서 떠들 내용 안 떠들 내용 구분해줘야 되는데, 종로경찰서의 경찰관들 대갈통 속에는 아동 보호나 아동 권익, 인권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시시 웃으면서 방치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다 아동 학대죄로 아마 다 잡아갔을 거예요. 아마 현장 현행범으로 애들 앞에서 막 몸 파는 얘기하고 막 얼마다 이 얘기하고 이런 거, 이게 아동 학대거든요. 근데 한국은 개잡 국가잖아요. 개한민국, 개 같은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은 개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아동 학대를 현장에서 공공 장소에서 해대도 경찰관은 시시를 쪼개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죠.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진국 아닙니다. 내 눈에는 그냥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인도랑 뭐 인권 자체가 관념이 없어요. 보면 이 친일파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친일파는 일단 얘네 특성이 있어요. 세대를 거듭해서 친일의 정신은 세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가 친일파면 그 밑에 손자 손녀는 이미 어릴 때부터 친일파로 커요. 그래서 일본어 겁나게 좋아하고, 일본 노래 좋아하고, 영어 싫어하고, 한국어만 싫어하고, 일본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할애비나 할머니가 친일파인 경우에는 이미 그 집안은 끝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원어민 영어 강사로 일할 때에도 그 학원의 원장의 아버지가 90이 다 돼가지고는 일본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카운터에서. 그러다 내가 딱 나타나니까 싹 쉬쉬하더라고. 그놈의 자식도 친일파예요. 일본 차를 좋아하고 일본을 겁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친일파는 어떻게 생존했느냐, 해외 유학파라고 타이틀을 걸고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 되면서 금이 환영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정상회담 보면 인기 좋았잖아요, 옛날에. 백인들한테 되게 백인들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냐? 광복도 미국 백인이 해줬죠. 그리고 한국 전쟁 때도 연합군 백인들이 나서서 가지고 한국을 보호해줬지. 그러니까 백인 국가는 사죽을 못 쓰고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한국 처녀들이 백인만 금발의 백인만 보면 그냥 스르르 녹아버리고 결국은 그렇게 백인에게 미친 듯이 막 환영하다가 김치남이란 말을 한남이라는 이제 말 용어로 만들어서 비아냥거리죠. 그리고 막 이런 표시하잖아. 한국 남자 해봐야 조그맣다 이렇게. 한국 미국 백인은 이렇게 큰데 한국 남자 이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하잖아요. 백인의 첩으로 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게 대한민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에 대한 거의 신격화에 가까운 절대적인 그런 호감을 갖다 보니까 친일파들이 그걸 읽은 거야. 그래서 이 강대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강대국 있잖아요. 요런 데로 이민 가거나 유학을 가. 그리고 거기서 그 외국 이름을 달고 와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와, 미국 유학 갔다 왔대. 프랑스 유학 갔다 왔대. 와, 독일. 와, 영국 이러면서 이제 미치는 거지. 막 세련되고 막 멋있고 저런 남자 저런 여자 만나고 싶다 이렇게 환장을 하는 거죠.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걸로 해서 친일의 후손들은 각계각층의 각 분야에 거의 준 지도급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친일파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요. 그 말이 맞거든.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같은 민족을 팔아서 약탈하듯이 부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죠. 근데 언제든지 일본에 의해서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똘똘 뭉쳐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적으로 아부를 하고 조직적으로 일본 황국이 일본 일제가 원하는 거를 대신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의 10대 유부녀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많이 했죠. 그때 그 일을 하던 놈들은 광복 후에 어떤 짓을 벌이느냐? 미군한테 조선 한국 여자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성매매 막 강요하고 그렇게 이제 유흥업소를 장악을 하고, 근데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선 또 미군 부대 주변에 막 인신매매 또 사기 이런 걸로 막 납치 감금해서 미군들한테 여자를 또 제공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모으고 세력을 확장하고 조직력을 갖추고, 그게 이제 성매매가 이제 공공적인 그런 성매매가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 같으니까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서 VIP 룸에다가 여자들도 공급을 하고 또 단란주점 만들어서 또 계속 성매매 또 뭐 출장 마사지 뭐 이런 거 하면서 변태 적인 그런 유흥업을 통해서 또 여자를 계속 공급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조선 여자를 강제로 또는 속여서 사기쳐서 속인 다음에 유인해서 감금한 다음에 공급한 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에도 인신매매에 관련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죠. 없어지면 잡혀가고 인신매매되고 어디든가 몸 팔고 있고 이렇게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게 이제 문민정권 접어들면서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성매매 공급 이런 사업이 안 되니까 클럽으로 들어와서 또 그 비슷한 일을 하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강남의 유흥업소 보면 대체로 그 당시 그 위안부들을 공급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고 있고, 그 후손의 젊은 애들은 여자친구 사귄 다음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게끔 강요하는 이런 식으로도 변칙이 되죠. 최근에 이제 먹방 유튜버도 얘기 딱 보니까 전형적인 그 케이스야. 처음에 사귀는 오빠로 나타난 다음에 좀 지나면 막 폭행하고 겁준 다음에 술집에서 일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그 친일파 후손들의 수법이에요. 배운 게 그거니까 아버지한테. 친일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잊을만 하면은 친일파가 나타나서 참 씁쓸하게 만드는구나. 세종시에 일장이 걸어 놓은 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 로고가 일장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동그랗진 않지만 하얀 바탕에 빨간색 로고 있는 거랑 일장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도 그렇고. 대놓고 친일하고 있죠.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렇게 정치권의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이 활개를 피고, 그리고 여러 친일파들이 막 매국노들이 막 설치면, 조선시대나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통일신라시대 뭐 등등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마 군사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 숙청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마 제가 지금 과거 인류 역사에 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세력이 있는데, 내가 장군이었다. 내가 만약에 내 밑으로 막 몇만의 군대가 있어, 막 10만, 20만의 군대가 있다. 나는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매국노들을 아마 다 숙청했을 거예요, 아마.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을 다 그냥 100만 명이건 200만 명이건 가리지 않고 다 잡아들여서 삼족을 멸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라를 구했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저는 또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이제 뭐 과거 얘기죠. 과거 이제 뭐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막 그 이전에 이제 그 과거 역사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뭐 반란 많이 일어나고 그랬을 거란 얘기죠. 지금 이제 솔직히 뭐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위기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아마 정의롭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영웅이라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다, 민주주의다 국가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이 뭐 민주주의다, 법치주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보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다가 검사들이 휴대폰 뺏기고 영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민간인인데 그 끌려가서 그 검찰 수사 쇼를 하고 휴대폰 뺏기고 그런 놈이 무슨 제대로 수사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할 때 휴대폰을 뺏기나? 피의자한테? 참고인한테? 처음 들어보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은 중요하지 않아. 힘이 중요하지. 지금 뭐 대통령이랑 대통령 부인 봐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법이 통하지 않아. 우리는 그동안 사기당한 거야. 서민들만, 힘없는 사람만 아주 야무지게 법에 의해서 막 통제를 당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서 구속당하지도 않아요. 법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건 힘이 곧 법이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있으니까 뭐 될 거 같지. 이번에 봐요. 수사 제대로 하나? 못하지. 손도 못 대. 힘이 최고야. 돈이 최고고. 돈 있고 힘까지 있어. 내가 얼마든지 내 조직원을 동원해서 판사도 막 없앨 수 있고 검사도 없앨 수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흔들 수 있어. 그 사람은 이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래서 억울하면 선고하라는 얘기가 있고 억울하면 힘을 키우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법치주의? 법을 집행하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데 무슨 법치주의야. 구람이다 여러분.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법은 힘 가진 놈들이 합법이라는 그런 마법의 단어를 써서 피지배층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막 힘으로 누르면 반발하니까 법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착취하는 거죠. 반항하면 3년 동안 막 재판을 끌어 지지게 만들어 거지로 만들어. 그래서 민주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지. 뭐 선거 때 우리가 원하는 사람 뽑긴 하지만 부정선거도 하잖아. 그리고 미디어를 동원해서 막 왜곡하잖아요. 거짓 방송 퍼뜨리고. 지금 사이버레카 있잖아요. 사이버레카가 누구한테 배운지 아십니까? 지금 기존의 언론한테 배운 거예요. 자극적인 기사 써서 막 시청률 올리고 광고료 받고. 사이버 이제 유튜버들 막 뭐라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유튜버가 하는 방송 스타일이 딱 지금 언론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시청률 높이 올리려고. 밀양시 여중생 집단 산 것도 마찬가지. 그 당시 언론이 막 조회수나 시청률을 올리려고 자극적으로 썼지 실질적으로 진실을 밝힌 언론사가 있습니까? 다 흥미 위주로 막 자극적으로 썼지? 그게 지금 사적 제재로 이제 넘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사적 제재가 아니지 사회적 제재지.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유튜버들만 잡으면은 뭔가 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 지금 몇십만, 몇백만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은 기존의 언론이 하는 방송을 똑같이 따라 했더라고. 흥미 위주, 자극적인 거 막 해서 조회수 늘리고 구독자 늘리고. 제가 얼마 전에 뻑가에 대해서 논평했잖아요. 뻑가 보면은 가끔 이제 뭐 족같다 이렇게 하면서 막 쌍욕도 하긴 하는데 약간 이 흐름이 기존의 방송사랑 똑같아 거의. 내가 오늘 몇 개 영상 봤는데 물론 이제 일반인이니까 이제 좀 속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기존의 방송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뻑가니까 뻥카도 있어. 방송 내용 중에는 뻥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좀 있어. 예를 들면 뭐 정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괴롭힌다 이런 걸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걸면 걸 수 있죠. 근데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뭐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정의기억연대 소속이라면 나는 정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괴롭힌다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솔직히 뭐 저는 제3자니까 뭐 제 할 바 아니죠. 뭐 어떻게 뭐 내가 뭐 특별한 무슨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도 정치권으로부터 약간 좀 기분 나쁜 일을 많이 겪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다 이 자리에서 이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진짜 좀 배신 아닌 배신을 좀 처절하게 당한 사람이기도 해요. 어느 정당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기분 나빴던 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 탈당했거든요. 다시는 그 정당에 가고 싶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당은 신생 정당이라 딱히 사람들이랑 뭐 교류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서 마음 편해서 그냥 입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지금 친일 매국노 정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온 거고 그렇습니다. 친일파는 한 몇백만 명 돼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일본을 막 찬양하는 그게 10대, 20대한테 들려오니까
10대, 20대인데 일본을 더 좋아해. 일본어를 막 되게 좋아해. 일본 노래를 좋아하고 일본 만화를 좋아하고 일본 여자야 완전히 남자고 애들이. 일본 애들이야. 뭐 어딜 가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일파야. 할아버지 새끼가 친일파니까 일본을 찬양하니까 손자 손녀가 일본을 찬양을 해. 역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친일은 거의 정신병 수준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친일은 전염병이야. 이 세대를 거듭해서 전염이 돼. 없어지지가 않아.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친일파 수가 너무 많다. 즉 매국노가 세대를 거듭해서 세습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매국노가 너무 많아. 어느 순간 되면 숨이 막혀와. 방법이 없는 거야. 몇백 몇 명을 다 없앨 수는 없잖아. 방법이 없는 거지. 끝나지 않은 싸움이야.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얘네들이 신경 끄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몇백만 명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해. 광화문 광장에 일장기 들고 나오잖아. 내부에 저기 몇백만 명이 있어요. 그 새끼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 배신할 놈들이야. 외부에서 일본 자위대가 때리고 내부에서 시민, 일본 찬양하는 시민, 반란군이 몇백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하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매국노 몇백만 명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방법 없어. 대신 일본이 사라지면 돼. 일본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친일파가 의미가 없어져. 일본의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족적, 역사적 청소가 되려면 일본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겁나게 크게 나와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일본이 존재하는 한 국내 수백만 명에 도달하는 그 친일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장기와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당 로고를, 당 깃발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100 몇 석이 있어. 110 몇 석인가? 100 몇 석, 100석이 넘어. 300석 중에 100석이 넘게 가지고 있다? 국민의 3분의 1이 친일파예요. 왜 가능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오죽하면 대한민국 애들이 해외 이방 인기 넘버 원이잖아요. 왜냐면 충성심이 강하고 어떤 어릴 때 어떻게 주입시키면 그게 그대로 박혀 있어. 무슨 인조인간 로봇처럼.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 일본을 찬양하는 친일파 할아버지나 할머니랑 같이 살면 걔는 이미 끝난 거야.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일본 애들이지. 몇백만 명이에요. 근데 일본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며 사라지면 친일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일본은 공부할 필요가 없지. 일본이 사라졌는데. 거기서 어쩌지 해서 탈출해가지고 난민으로 여기저기 뿌려진다 한들 일본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 말을 써야겠죠. 한국으로 일본 난민이 뭐 10만 명이 왔다? 한국말을 해야 되죠. 일본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배워야지. 우리가 일본말을 쓸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 난민이 만약에 중국 갔다? 중국어를 해야지. 러시아 가면 러시아어를 해야 되고. 북한으로 갔다? 북한말을 써야지. 근데 난민이 과연 북한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미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군사반란 일으켜서 진짜 막 히틀러처럼 막 국내 반민족 그런 명단을 얻은 다음에 인종이 아니라 민족적인 어떤 이 개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 희망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이 바다 밑으로 가라는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네이버나 온라인에서 댓글 달고 뭐 SNS 글 쓰는 것 중에 외국인들 많다고 잊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일본인들 많고요. 한국말 잘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걔네들이 댓글 작업 엄청나게 해요. 댓글 부들 중에는 일본 국적이 많다는 거. 일본의 돈을 받아서 댓글을 조작하고 있고 여론 조작하고 있다. 이상하게 그건 한 번도 보도가 되지 않죠.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는 일본 첩자들이 엄청 많을 거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 안 잡는 거지. 수요 시비 반대하는 그 사람들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할까 싶으면 나는 일본 비자금이 아닐까라고 상상이 들어요. 일본 돈 받아 처먹고 저렇게 딱 1시간 세게 알바하고 돌아간다. 돈이 되니까 돈. 이해가 안 될 때는 돈을 생각하면 돼. 이런 얘기하면은 고리타분하죠? 지겹죠? 고리타분하고 지겹게 느껴지는 순간 나는 개돼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민족의식이 없으니까. 위기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와 같은 이 얘기를 욕하고 화를 냅니다. 웃기는 소리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왜? 애국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간만에 우국 충정의 그런 마음이 뿜어져 나오면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나 싶어서 몇 마디 떠들어 봤습니다.